여러분, 고구마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 고구마가 혈당을 올린다. 고구마는 노년층에게 위험하다. 실제로 이런 내용만 들으면 평생 고구마를 먹어온 분들조차 갑자기 멈칫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고구마가 공복에 그렇게 위험한 식품일까요? 오늘은 그 오해를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반복하던 바로 그 행동이 오히려 혈관을 닫고 장을 지치게 만들고 심지어 노화를 빠르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침 공복에 건강을 챙긴다며 특정 음식이나 음료를 습관처럼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70세 여성분이셨는데 늘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같은 음식을 드셨다고 했습니다. 혈당을 위해서라고, 장을 위해서라고, 누군가가 좋다고 해서라고 믿었던 습관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곤함은 줄지 않고 식곤증은 심해지고 속은 더부룩해지고 심지어 체중도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해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몸은 반대로 반응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가 건강식, 착한 음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공복 요거트, 공복 바나나, 공복 따뜻한 꿀물, 그리고 요즘 특히 많이 믿는 공복 고구마. 하지만 공복에는 장이 가장 예민하고 혈당은 가장 불안정하며 흡수율은 가장 높아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몸은 곧바로 부담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염증을 만들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동안 괜히 고구마를 오해하고 있었네. 내가 잘못 먹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하고 느끼셨다면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잘못된 건강 상식에서 벗어나 올바른 식습관으로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드릴게요. 그분의 피곤함과 식곤증, 복부 불편감의 원인은 그 음식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음식과 함께 먹던 가공식품이었죠. 고구마는 수백 년 동안 굶주림 속에서 사람을 살려낸 구황작물이었습니다. 1940년대와 70년대 보릿고개 시절 사람들이 배고픔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공복이든 아니든 고구마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 그걸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갑자기 공복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자연의 원리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든 이야기일까요? 고구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고구마와 함께 먹는 가공식품 조합입니다. 우유 믹스커피, 빵, 탄산음료, 바로 이 조합들이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방귀를 늘리고 혈당을 출렁거리게 만듭니다. 저는 실제 상담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고구마만 먹으면 속이 편한데 우유와 같이 먹으면 설사가 생기고 커피와 함께 먹으면 더부룩함이 생기고 빵과 함께 먹으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구마 먹고 속이 안 좋아요. 하지만 실제 원인은 고구마가 아닙니다. 고구마는 오히려 장을 부드럽게 만들고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고구마에 대한 오해가 계속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혈당이라는 단어 하나에 과도하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혈당은 숫자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얼마나 급격히 떨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인슐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제된 설탕과 가공식품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 후 빠르게 떨어뜨리며 몸을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고구마처럼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함께 있는 자연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바로 이것이 안정적인 혈당의 진짜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극적인 영상 한 편만 보면 고구마에 문제가 있다고 쉽게 오해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도 많이 마시면 물독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물을 아예 끊어버리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의 본질과 먹는 방식입니다. 고구마를 공복에 먹었다고 혈당이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정제당이 섞인 무언가가 함께 들어오면서 몸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50대 남성분이 아침마다 고구마와 커피를 함께 드셨습니다. 본인은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점심쯤만 되면 극심한 졸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구마 때문인가요? 고구마가 소화가 안 되나 봐요. 하지만 검사해보니 문제는 커피였습니다. 특히 믹스커피 속 크림 파우더와 인공 감미료가 고구마의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가스를 늘려 속을 더부룩하게 만든 것이었죠. 고구마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아침마다 고구마, 바나나, 우유를 다 같이 한 번에 드셨습니다. 영양을 채운다고 생각했지만 3시간 지나면 속이 답답하고 배에 가스가 잔뜩 찬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이분에게 조합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구마만 단독으로 먹고 우유는 한참 뒤에 따로 드시라고요. 그리고 과일은 점심즈음에 따로 드시라고 안내했죠. 그랬더니 단 일주일 만에 불편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음식은 단독으로 먹을 때와 다른 음식과 섞어 먹을 때 몸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구마는 자연식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었을 때는 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배출을 돕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그런데 고구마가 공격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방귀가 늘어난다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고구마 먹고 방귀 많이 나오면 그게 고구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 속에 쌓여 있던 노폐물과 가스가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고구마는 장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연식, 특히 현미나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은 고구마를 먹어도 방귀가 거의 늘지 않습니다. 반면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고구마를 먹으면 가스가 늘어납니다. 이건 고구마가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 오래된 잔여물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고구마는 단독으로 먹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가공식품과 섞어 먹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껍질째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미네랄은 껍질에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공복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과일이나 차와 함께 먹어도 자연스러운 조합입니다. 만약 속 불편함이 생긴다면 그건 고구마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식습관이나 다른 음식 조합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당뇨가 있어도 고구마를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 중심으로 바꾸면 오히려 고구마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다섯 번째, 고구마를 먹고 기운이 떨어진다면 그건 혈당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단백질 지방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균형 문제입니다. 고구마를 먹은 뒤 식사에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섞으면 하루 전체 에너지가 훨씬 안정됩니다. 고구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왜 이렇게 오해로 가득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가공식품 산업과 자극적인 건강 영상들이 만들어낸 왜곡된 정보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혈당, 다이어트 실패, 가스 발생 같은 단어에 쉽게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을 이용하는 콘텐츠들이 짧은 문장과 강한 단어로 오해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을 다루는 전문가는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간단한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없고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으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고구마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천연 식품 중에서도 영양 구성이 가장 완벽하고 소화 부담이 적으며 에너지 지속성이 좋은 음식임에도 오해 때문에 공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혈당이라는 단어로 공격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고구마는 혈당을 천천히 부드럽게 올리는 대표적 자연식입니다. 고구마를 단독으로 먹었을 때 혈당이 안정적으로 오르고 천천히 내려오는 이유는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미네랄처럼 혈당 조절을 돕는 성분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고구마는 자체적으로 혈당 안전 장치를 갖춘 음식입니다. 반대로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고 급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지고 배고픔이 반복되고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고구마가 왜 다이어트 음식, 건강 음식으로 수십 년 동안 인정받아 왔는지 한 번에 이해됩니다. 고구마의 또 하나의 강점은 항산화 능력입니다. 고구마의 주황색, 보라색, 노란색 등 각각의 빛깔은 모두 항산화 색소인 피토케미컬의 결과입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에도 좋고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고구마의 이런 강점을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먹는 방식 때문입니다. 아침에 고구마 하나만 먹고 그 뒤에 믹스커피를 마시거나 우유를 마시거나 빵을 얹어 먹으면 소화 효소가 서로 충돌하고 혈당 조절에도 부담이 됩니다. 이 조합이 몸을 지치게 만드는데도 사람들은 원인을 고구마에게 돌립니다. 이것을 저는 고구마 누명이라고 부릅니다. 고구마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고구마와 함께 들어오는 정제당과 합성 첨가물들입니다. 몸은 자연식에 맞춰져 있고 가공식품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이 피곤한 이유는 고구마가 아니라 당신의 장을 매일 괴롭히는 식품들이 함께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를 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고구마를 먹는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럼 고구마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고구마는 단순히 공복에 먹어도 괜찮은 수준을 넘어서 아침에 먹으면 특히 좋은 자연식품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구마는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아침 시간대에 흔히 느끼는 빈혈감, 저혈당성, 어지러움, 피로감 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빵처럼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에너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아침에 고구마 하나만 먹어도 점심까지 안정적으로 에너지가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고구마는 장을 깨우는 데 탁월합니다. 밤사이 장은 쉬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 장벽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연식인 고구마는 장내 미생물에게 좋은 먹이가 되고 부드럽게 장 운동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가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배출 반응이며 장 청소의 일종입니다. 셋째, 고구마는 아침에 부족해지기 쉬운 미네랄을 채워줍니다. 특히 칼륨은 밤사이 정체된 체액을 이동시키고 염분 균형을 잡아주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 고구마는 붓기 완화에도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작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여성분은 매년 겨울마다 심한 변비와 피부 건조로 고생하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리고 빵을 먹으면 더부룩했고 아침마다 배가 불편해 하루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군고구마 반쪽만 먹고 시작해 보세요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조금 가스가 차고 변이 많이 나오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자 배가 편안해지고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며 혈압까지 안정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고구마를 먹고 살았는데 요즘 유튜브에서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먹었어요. 괜히 겁먹었던 거네요. 이 사례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건강 정보는 대부분 자극적인 말과 극단적인 결론 때문에 생깁니다. 이 음식은 절대 먹지 마세요. 공복에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정보는 정확한 근거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식품을 위험식품처럼 몰아가는 정보는 대부분 맥락과 과학적 설명이 없고 숫자만 단편적으로 다룹니다. 고구마처럼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온 식품이 갑자기 위험식품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한 가지 음식 때문에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만드는 것은 결국 전체 식습관의 흐름입니다. 고구마가 문제가 아니라 고구마 옆에 놓여 있는 가공식품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믹스커피, 빵, 인스턴트 식품, 당이 높은 음료들, 이 조합이 몸을 불편하게 만들고 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를 어떻게 더 지혜롭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와 아주 잘 맞는 자연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레몬물입니다. 고구마의 전분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비타민 C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둘째, 사과입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사과의 펙틴이 만나 장 건강을 2배로 좋게 만듭니다. 셋째, 당근입니다. 둘 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안구 피부 면역 기능을 강화해 줍니다. 넷째, 고구마와 단백질 조합이 혈당과 포만감을 모두 안정시켜 줍니다. 고구마는 자연식 중에서도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안전하며 몸에 부담이 거의 없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영양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 오해의 중심에는 항상 가공식품이 존재했습니다. 고구마를 잘못 먹은 것이 아니라 고구마를 틀린 조합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구마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 C, 눈과 피부를 보호하는 베타카로틴, 혈관 건강에 좋은 폴리페놀까지 이런 성분들은 우리가 따로 영양제로 돈을 주고 사 먹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연식품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 이것을 공복금지 식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원칙을 보면 고구마가 왜 건강식으로 인정받아 왔는지 이제 확실하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자연식 그대로 단순하게 가공식품과 분리해서 드시면 고구마는 몸을 가볍게 하고 장 리듬을 정상화시키고 피로를 줄이며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가 살찌는 음식으로 오해받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양의 문제입니다. 고구마는 배가 쉽게 차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1개면 충분한데 2개, 3개까지 먹으면 당연히 총 칼로리 섭취가 늘어나게 됩니다. 고구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먹은 양의 문제일 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조합의 문제입니다. 고구마에 버터를 올려 먹고 고구마에 우유를 더하고 고구마에 꿀을 바르거나 고구마와 빵을 함께 먹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고구마가 아니라 지방정제 당정제 밀가루가 살을 찌우는 요인이 됩니다. 고구마는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쓴 희생양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시간대의 문제입니다. 고구마를 저녁 10시 이후에 먹는 경우입니다. 계절 간식처럼 군고구마를 밤 늦게 먹는 패턴이 많죠. 밤은 소화 기능이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이때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체지방으로 저장되기 쉽습니다. 고구마가 살을 찌운 것이 아니라 늦은 시간 식사가 살을 찌운 것입니다. 고구마는 다이어트에서 제일 쉽고 제일 편하고 제일 부작용 없는 식재료입니다. 고구마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 건강과 면역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는 배출이 잘 된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고구마의 장 개선 효과는 그 이상입니다. 고구마는 장을 회복시키고 면역 체계를 안정시키고 전신 염증을 낮추는 역할까지 맡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면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장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면역의 70%는 장에서 나온다는 말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장의 상태가 좋아지면 면역은 저절로 올라가고 장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 아무리 비싼 음식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고구마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고구마의 전분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고구마에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늘면 장벽이 두꺼워지고 장벽이 강해지면 나쁜 세균과 독소가 침투하는 것을 막아 전신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높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 한 번이나 2번 변을 봐도 아무렇지 않지만 50대 이후에는 평소와 같은 식습관을 유지해도 배출이 잘 되지 않거나 가스가 차고 식후 불편함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은 의도적으로 부드럽고 자연적인 식이섬유를 평소보다 더 많이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 음식이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가 장 건강과 면역력, 에너지 균형에 좋은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만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실제 사람들의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상담하며 들었던 수많은 사례 중 대표적인 변화만 골라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59세 여성분이었습니다. 평생 변비가 심했고 하루 건너 장 약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분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식후 가스가 차기 일수라 식사가 두려워진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고구마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속이 답답해요 라고 하셨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고구마 자체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던 라떼, 믹스커피, 빵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주 단순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아침에는 고구마 단독으로 드시고 커피는 1시간 뒤로 미루고 빵은 가능한 한 줄이자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단 3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속이 답답한 느낌이 사라졌고 하루 한 번도 시원하게 볼 수 없던 변이 매일 아침 일정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속이 편한 건 처음이에요.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고구마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먹는 조합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고구마를 아무리 잘 먹어도 함께 먹는 음식 하나 때문에 효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구마의 원리와 효과를 이해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실제 식단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고구마 하루 식단 예시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아침에 고구마 단독 식사는 장을 깨우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여 하루 전체 에너지를 안정시키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점심때 고구마를 넣지 않는 이유는 아침 고구마의 소화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녁 탄수화물을 줄이면 고구마 다이어트 효과는 배로 올라갑니다. 과식은 피하면 됩니다. 고구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식품입니다. 정제된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회복 방법을 제공합니다. 몸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인스턴트 식품이었고 몸을 단순하게 되돌리는 것은 자연식인 고구마입니다. 당신의 몸은 과학보다 지식보다 유행보다 단순함을 좋아합니다. 그 단순함의 시작이 바로 고구마 한 개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서 잠시만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더 많은 분들이 자연식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족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깊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